안녕하십니까. 제주 시청자 카메라 제시카의 진행을 맡은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자, 마을 기자들이 만드는 신개념 뉴스 시작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컨셉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역 방송에서 요구되는 제1의 사명이 바로 지역성 강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지역성을 마을 기자분들이 많이 강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네네. 또 지역 기자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극이 안 오면 제가 찔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뉴스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마을 기자들이 만드는 이러한 뉴스의 컨셉은 사실 처음이라서 기대 반, 사실 또 우려가 되는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제시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 이맘때면 관광객이 크게 느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이용해보셨던 분들은 배편 때문에 서둘러 여행을 마쳐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윤희 마을 기자입니다. 우도 하오목동항과 성산포항을 연결하는 도항선 운항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매일 1회 연장 운항합니다. 우도 도항선 3사는 우도섬 주민과 관광객 문화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도면 사계리 리장단에서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우도 하오목동항에서 저녁 7시 30분 우도해리 2호를 선두로 야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선권은 당일 오후 7시부터 매표할 수 있고 차량은 선착순 20대로 한정합니다. 연장 운항 여객 승선권은 파란 색깔로 기존 승선권과 구분되며 매표는 편도만 가능합니다. 도항선 연장 운항이 시작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서둘러 매표를 완료하고 배에 올라보았는데요. 아직은 첫날이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업무차 우도를 다녀가는 한 시민은 배가 일찍 끊겨 1박을 하고 가야 하는 부담이 이젠 없어졌다. 야간 운행 시간을 좀 더 늦춰도 좋겠다고 말했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서울 시민도 좀 더 느긋하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도 도항선 3사는 2달 정도 시범 연장 운항을 통해 항로 및 항구 안전성 검토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차후에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을 기자 강윤희입니다. 첫 번째 기사였어요. 네, 어떻게 너무 보셨나요?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오, 정말 인터뷰도 들어가고요. 오, 굉장히 좀 이게 우리의 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 되게 시의성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연장 운항, 그러니까 그 도항선을 연장 운항하는 것이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얘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에 운행을 하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게 좀 늦춰져 왔었는데 네네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분들의 불편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리포트에 담겨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어쨌거나 정말 그 우도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게 들어가서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나오는 시간이 좀 이렇게 급박하면은 제주말로 좀 이렇게 조들리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됐다. 근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기간에 또 시범 운항을 해보고 네네. 또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배가 좀 이렇게 연장이 되면 좀 배가 빨리 안 끊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단점도 있죠. 막 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소식으로 아니 넘어갈까요? 이제 숙박업이 이제 혹시 활성화가 안 될까 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행자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차도 위에 만들어진 게 횡단보도입니다. 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제주에서도 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마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보행자 중심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제주시 지역이 재원아파트와 한라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시작으로 탑동 사거리, 한라대 입구에 설치되었고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귀 북초등학교 인근과 동흥동에 설치되었으며
최근에 설치된 삼화초등학교 입구 등 총 7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횡단 시간이 단축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변 상가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내 주요 지점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보행자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기자 김남오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또. 네.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김남호 기자의 열정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궂은 날씨, 네. 굉장히 더운 날씨 이런 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넘어가고 이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소식? 보시죠. 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다 낡은 제품들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이야기인데요. 또시스명 혼디허게라는 이름의 업사이클전 행사가 얼마 전 오라동에서 열려 알뜰 살림꾼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문명숙 마을 기자입니다. 장난감 로봇, 아름다운 꽃, 폐전선과 계란판 같은 버려진 것들로 만든 재활용품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오라동 업사이클전 또시스명 혼대허게 나눔 바자회 행사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범시민 환경실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양파망을 이용한 가방, 병뚜껑을 사용한 만능 달력, 폐건축물로 만든 책상과 벤치 등 500여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일반인,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도민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작품에는 정성과 알뜰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 상품같이 있고 너무나도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나도 이제는 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게 있으면은 해야겠어요. 이번 업사이클 작품전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초등학생들이 쓴 동시도 전시되었습니다.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10분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가졌는데요. 오라동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활용 작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기자 문명숙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재활용, 리사이클링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인데 제품들 굉장히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네. 마을 주민분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네.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이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네, 네.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추자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을 체육대회가 좀체하지 못했는데 이게 재개가 돼서 추자도가 모처럼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자, 자료화면 나가나요? 네. 자,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지난 7월 2일 추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이날 추자도 6개리 주민들은 배구, 승부차기, 윷놀이뿐만 아니라 뭐 고리 던지기, 신발 던지기, 던지고 있죠. 네, 받기 이런 추억의 놀이를 즐기면서 이웃사랑과 지역 발전, 그 단결력을 똘똘 뭉치게 했다고 합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참고로 신양 1, 2가 그리고 준우승은 묵리가 차지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했는데 풀리고 나니까 마을 이끼리 마을에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아유, 행복이 행복해 느껴지네요, 보이네. 정말. 맞아요. 예. 이게 얼마 만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네, 제주도의 그 마을 분들이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을 하는 모습 저희가 그동안에는 많이 봤었는데 네, 코로나19 기간에는 아쉽게도 좀 보지 못했어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화합을 다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겹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추자도는 저희가 좀 소식을 접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추자도에 아직 한 번도 취재를 가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감이 조금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나마 네. 이렇게 마을 기자분들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사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보내주세요.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함덕 해변에도 다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때를 맞춰서 해수욕장도 7월 1일 본격 개장을 했는데요. 함덕 해수욕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개장 전날인 6월 30일 오후 5시 함덕 해변 서우제당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함덕에서는 해마다 마을의 번성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주민 주도의 각종 제사가 진행돼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겨울의 마을 포제와 영등제인데 이번 행사는 특히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를 위한 공동체 의식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함덕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원래는 좀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또 재밌는 코너를 또 마련을 해봤는데, 자, 이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에 따라서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저류지인데, 요게 이제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천 제1저류지 일대에 조성된 아라동 체육공원과 산지천 제4저류지에 조성된 반려동물 자율쉼터가 대표적인데요. 네. 네네. 저류지에 조성된 공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년 마을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기자 반갑습니다. 김정연입니다. 아유, 참 아주 신선하네요. 네, 저희랑 연결해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처음 해보시는데.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류지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산지천 제1저류지 아라동 체육공원입니다. 이곳은 저류지 바닥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라동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약 80명 정도로 참여가 활발해서 두 팀으로 나눠 시간을 정해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호회원 대부분이 70에서 80대 어르신들로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나 치매가 오기 쉬운데 이곳에 나와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동호회 활동을 자랑합니다. 그라운드 골프를 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류지에다가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들은 너무 좋습니다. 노인들이 여가 소년과 각종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운동하는데 힘이 나고.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저류지에 조성된 체육공원,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아쉬운 점은 없나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있군요. 네, 어떤 점이 많이 아쉬우셨어요? 네, 체육공원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의자를 들고 그늘을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에 대해서 아라동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네네. 신금록 아라동장님이 이용자들로부터 가리막 시설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방문도 하고 관계 부서와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이게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아라동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제주시 신상공원에 있는 사저류지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산지천 제4저류지는 제주시 신상공원 내 8,39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곳인데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반려동물과 산책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인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보았는데 주변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는 점도 아쉬웠고 간혹 뱀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배변물을 치우지 않고 슬쩍 가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 제초 작업을 요청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역시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발품 많이 파셨네요. 네. 수도시설, 전기시설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1차적으로 이제 그게 사용 목적이 저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풀 같은 거는 일단은 뭐 상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건 건의하겠습니다. 이왕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된 만큼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하면 알아주는 딸기도 유명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만 되면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를 정종우 마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아라동 내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인공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만 되면 정체 모를 희귀한 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이 단지 내를 뒤덮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그 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올 정도인데 과연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밤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합심물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웁니다.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맹꽁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안 울어?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신기하죠? 개구리에서 이번에는 나비 소식입니다. 구자읍 종달리에 나비가 때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종달리 주민들도 나비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건 처음 본다면서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안주희 마을 기자가 전합니다. 네, 나비들이 낭만적이에요.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진짜 많네요. 네. 와, 예쁘다. 배추나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네요. 나비가 풀 뜯어먹나요? 피해가 좀 심각한 것 오, 같은데. 웬일이야? 네. 네. 오, 나비가 그냥 낭만적인 어떤 그런 그 곤충으로만 알고 있었지. 네. 이런 해충의 역할을 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네, 한번 이제 여쭤보니까요. 네. 애벌레들이 그 잎사귀를 좀 갉아먹어서 피해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농작물들이 많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네. 이 농작물이 이제 모여 있는 이곳에만 나비들이 좀 모여서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건 몰린 거예요? 네네. 좀 안타까운 데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이제 나레이션이 없었어요. 기자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영상과 음악 그리고 자막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을 기자분들이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제시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가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마른 장마라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장맛비가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문현재 마을 기자가 생생한 장마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 24일 자정부터 내리던 비바람은 매우 거세게 내렸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은 비바람에 시야가 안 좋아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지나가던 편의점의 문을 열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간간히 하늘에선 번개가 치며 번쩍입니다.
오도에 세워진 자전거 역시 비바람에 못 이겨 오도 위에 쓰러져 비를 맞아갑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도 비바람은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 내리던 빗줄기는 약해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함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출퇴근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 오니 장마철 빗길에서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기자 문현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늘 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에 드디어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 1983년에 중앙로 지하상가가 생긴 이후에 무려 38년 만의 일인데 과연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정재익 마을 기자가 직접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분입니다. 네, 정재익 기자는 장애인의 삶을 그린 독립영화 복지식당을 공동 제작한 영화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이 영화 봤는데 수준급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그려낸 그런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중앙로의 엘리베이터를 직접 이용해 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네요. 네, 저도 처음 봐요, 화면으로. 네. 진입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국내에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네. 야, 근데 이게 38년 만에 설치가 됐다라니까 이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확실히, 그죠? 정말 그렇죠. 네. 예, 그동안에 지하상가 이용하시려면 리프트로 이동을 하셨었거든요. 그거 힘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예,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이번에는 도와주는 분 없이도 쉽게 지하상가로 내려가시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지하상가 좋거든요, 쇼핑하기. 그렇죠. 예. 모두가 함께 누려야죠. 맞습니다. 그 안에 이동하기에도 큰 불편은 없으신 것 같아요. 좋네요. 쭉쭉 나갑니다. 쭉쭉. 유모차를 가지신 분들도 이동하기 편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기자 또 예. 우리 엄마의 관점으로도 보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네, 그런 디자인이 어디나 마련돼야 되는 것이 우리 제주 관광지로서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애드립이 좋으시네요. 네. 이렇게 네. 이용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시나 봐요. 다시 올라가시네요. 네. 예.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데 진작에 갖출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잘 둘러보고 나오시는 모습 이제 만족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이 기자님과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야, 우리 제주 시청자 카메라 제시카에는 이렇게 영화 감독님도 기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네네. 예, 지역의 곳곳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은 이 승강기 설치 환영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신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마을 곳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동을 좀 받았다라고 할까요? 특히나 우도나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저희가 좀 쉽지 않은데 마을 기자분들이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카메라 앵글이나 뭐 목소리 나레이션이나 뭐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뉴스보다는 서툰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저런 서툰 감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네, 따뜻하게 느껴지고.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여러분들의 소식을 네. 가까운 거리에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 방송 나가면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하시는 분들 많은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다음 시간에도 더 지역성 짙은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